밤 11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 시간. 안녕하세요. 성공의 밤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이 순간, 우리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 꿈의 힘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세상을 바꾸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우뚝 선 남자. 그의 발자취는 때론 가시밭길처럼 험난했지만 그 끝에는 희망의 빛이 환히 빛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씨의 인생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정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기술의 만남, 그리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어우러진 서사시입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보시죠. 1966년 3월 27일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투정리 푸른 산맥이 둘러싸인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김범수입니다. 그의 부모님, 아버지 김진용 씨와 어머니는 농사를 지으며 평범한 서민 생활을 이어가던 분들이었죠. 이남 삼녀 중 셋째이자 장남으로 태어난 범수는 위로 누나 2명, 아래로 여동생 1명과 막내 남동생을 두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8식구가 단칸방에서 옹기종기 모여 사는 생활이었어요. 아버지는 펜 공장에서, 어머니는 호텔 메이드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유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범수는 주로 할머니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작정 서울로 이사 오셨죠. 서울로 가면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 단순하지만 강한 믿음이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서울로 온 후 부모님은 작은 집을 장만했지만 아버지의 정육 도매업이 부도나면서 다시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5남매를 모두 대학에 보낼 형편이 되지 않아 범수 혼자만 대학 진학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수는 가난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게 됐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범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넌 잘하고 있어 라고 격려만 해주시고 강요는 하지 않으셨죠. 범수는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놀 때는 마음껏 놀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그는 마을 친구들과 함께 산과 들을 누비며 자연을 벗 삼았습니다. 그때의 추억은 나중에 그의 창의성을 키우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 사정이 더 나빠졌습니다. 범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며 작은 용돈을 벌었고 그 속에서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성공해야 해. 이 마음이 그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수학과 과학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과학 잡지를 읽으며 미래의 기술 세계를 꿈꿨죠. 한 번은 학교 과학 시간에 간단한 로켓 모델을 만들어 친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이 훗날 IT 혁신의 불씨가 됐습니다. 범수의 어린 시절은 가난했지만 사랑과 꿈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부모님의 희생, 그리고 형제자매의 웃음소리가 그의 기반이 됐죠. 이 시기 범수는 가난의 아픔을 느꼈지만 그것이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는 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학교에 도전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 결의는 단순한 야망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범수는 서울의 건국대학교 사범대학附属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공부에 매진하면서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과외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고 저녁 늦게까지 과외를 하며 피곤한 날들이 이어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수 끝에 1986년 마침내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입학합니다. 86학번으로 캠퍼스 생활이 시작됐죠. 대학 시절은 범수에게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린 시기였습니다. 그는 기술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깊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PC 통신 시대가 서서히 다가오면서 인터넷의 무한한 가능성을 직감했습니다. 강의실에서 배운 산업공학 지식은 그의 사고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줬고 친구들과의 토론은 창의성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 했죠.
과외와 다양한 아르바이트로 버티며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책을 파고들었고 그 과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매료됐습니다. 1990년 학사 졸업 후 1992년 석사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 주제는 PC 통신 시스템의 설계와 활용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사람들의 소통을 어떻게 혁신할까? 이 질문이 그의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범수는 고스톱과 당구 같은 취미에 빠져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초기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한 번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 게임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면 사람들이 집에서 함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야. 이 대화는 나중에 한 게임 창업의 아이디어를 키우는 씨앗이 됐습니다. 캠퍼스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 밤늦은 토론, 그리고 기술에 대한 열정이 그의 청춘을 물들였습니다. 대학을 마친 범수는 안정된 직장보다는 창업의 꿈을 품었지만 먼저 실무 경험을 쌓기로 합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디지털 세상의 파도가 보였습니다. 1992년 26세의 젊은 범수는 삼성 SDS에 입사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시작해 PC 통신 서비스 유니텔을 개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1996년에는 유니원 2.0과 유니원 98의 설계와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삼성에서 그는 기술이 실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실감했습니다. 매일 코드와 씨름하며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만드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회사 생활은 그의 야망을 채우기엔 부족했습니다. 안정된 월급과 복지보다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창업의 꿈이 컸습니다. 1990년대 말 한국의 PC방 붐이 일고 온라인 게임 열풍이 불자 범수는 기회를 포착합니다. 인터넷으로 게임을 연결하면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이 확신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1998년 6월 그는 동료 남궁훈과 함께 삼성을 퇴사합니다. 창업을 결심한 순간 초기 자본은 친구와 가족에게서 2억 원 정도 빌렸습니다. 퇴사 당시 상사들은 미쳤냐고 말렸지만 범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제 길입니다. 이 결단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삼성 시절은 그에게 기술적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어요. 매일 야근하며 배운 경험은 창업의 든든한 무기가 됐습니다. 그는 동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철학을 세웠습니다. 1998년 서울의 작은 사무실에서 한 게임이 탄생합니다. 한국 최초의 온라인 게임 포털로 고스톱, 포커, 장기 같은 전통 게임을 인터넷으로 옮겼습니다.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서버 비용이 매달 수백만 원 들었고 직원 월급도 주기 어려운 지경이었죠. 범수는 밤새워 코드를 고치고 마케팅을 직접 뛰었습니다. 사용자들이 즐겨야 해. 재미가 핵심이야. 이 원칙으로 게임을 다듬었습니다. 창업 초기 사무실은 좁고 허름했습니다. 직원들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일했지만 범수의 열정에 감화됐습니다. 한 번은 서버가 다운되자 범수가 직접 밤을 새워 복구했습니다. 그 노력 끝에 6개월 만에 월 수익 5천만 원을 달성합니다. 1999년 한 게임은 폭발적 성장을 합니다. 사용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늘었고 PC방에서 한 게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범수는 문제아를 찾아라라고 말하며 창의적인 인재를 모았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며 게임 업데이트를 반복했습니다. 한 직원은 회상합니다. 범수 형은 항상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거야. 2000년 삼성 SDS 동기 이혜진의 네이버컴과 합병합니다. NHN이 탄생하죠. 범수는 공동대표가 됩니다. 이 합병은 그의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한 게임은 단순한 게임 사이트가 아니라 소통의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NHN에서 범수는 해외 사업을 총괄합니다. 2004년 단독 대표로 취임, 2007년까지 재임합니다. NHN은 네이버와 한 게임을 합쳐 한국 인터넷 산업의 거물이 됐습니다. 검색 엔진 네이버는 지식인 서비스로 사용자들을 사로잡았고 한 게임은 온라인 게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범수의 리더십 아래 NHN은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해진과의 의견 충돌이 잦아졌습니다. 범수는 사용자 중심의 혁신을 강조했지만 회사 내에서 방향성 차이가 벌어졌죠. 2007년 8월 그는 대표직을 사임합니다. 이제 쉬고 싶다. 새로운 걸 찾고 싶어. 사임 후 그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떠납니다. 3년간의 휴식 기간 동안 그는 실리콘밸리를 누비며 새로운 기술을 공부했습니다. 아이폰의 등장으로 모바일 시대를 예감했습니다. 미국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지내며 범수는 산책을 하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모바일이 세상을 지배할 거야. 메시징 앱이 핵심이 될 수 있겠어? 이 깨달음은 카카오톡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휴식은 그에게 재충전의 시간이었어요. 그는 책을 읽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내면을 가다듬었습니다. NHN 시대는 범수에게 성공의 맛을 안겨줬지만 동시에 자유를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큰 회사보다는 작은 팀에서 혁신을 하고 싶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09년 귀국 후 범수는 아이위랩을 설립합니다. 2010년 3월 18일 카카오톡이 출시됩니다. 스마트폰 보급 초기라 마케팅 없이 입소문으로 퍼졌습니다. 1년 만에 1천만 사용자를 돌파했죠. 하지만 초기에는 서버 비용으로 매달 10억 원 손실을 입었습니다. 범수는 투자자를 설득하며 퍼쳤습니다. 카카오톡은 단순한 메시징 앱이 아니었습니다. 이모티콘, 그룹 채팅, 무료 통화 등 혁신적인 기능으로 사용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범수는 사용자가 편해야 해를 강조하며 피드백을 직접 챙겼습니다. 2012년 카카오 게임이 출시되며 수익 모델을 확보합니다. 애니팡 같은 히트 게임으로 매출이 폭발했습니다. 2014년 다음과 합병합니다. 카카오로 재탄생하며 포털과 모바일의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합병 과정에서 범수는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기 카카오는 택시, 페이, 뱅크 등 생활 플랫폼으로 확장합니다. 범수의 비전은 기술로 세상을 더 나아지게였습니다. 초기 팀은 10명 남짓이었어요. 범수는 매일 미팅에서 어떻게 더 재미있게 할까?를 물었습니다. 한 번은 사용자 피드백으로 이모티콘을 추가하자 다운로드가 폭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수는 직원들을 크루라고 부르며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2014년 합병 후 카카오는 폭풍 성장합니다. 2015년 카카오 택시 출시로 이동 서비스 시장을 장악합니다. 사용자들은 택시 잡기 쉬워졌다고 환호했습니다. 2016년 카카오페이가 등장하며 모바일 결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범수는 금융을 더 접근하기 쉽게라는 목표로 뱅킹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2017년 카카오뱅크가 출범, 전통은행을 위협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2017년 카카오브레인을 설립하며 인공지능 분야에 진출합니다. AI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거야. 범수의 이 말처럼 카카오 AI는 음성 인식, 추천 시스템 등으로 적용됐습니다. 2018년 그라운드 X를 통해 크립토 시장에 도전합니다. 클레이튼 블록체인 플랫폼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으며 성장했습니다. 2020년대 초 팬데믹 속에서도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 엔터테인먼트로 확장합니다. 카카오 쇼핑 라이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히트를 쳤습니다. 2021년 범수는 재산 절반 기부 서약을 합니다. 부는 사회에 돌려줘야 해. 이 선언은 그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줍니다. 2020년 코로나로 세상이 멈추자 카카오는 원격 근무 도구와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범수는 직원들에게 위기를 기회로라고 격려했습니다. 카카오톡은 화상회의 기능을 추가하며 수억 명의 일상을 지켰습니다. 카카오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생활 플랫폼 제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범수의 리더십은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며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장려했습니다. 2022년 범수는 카카오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합니다. 카카오의 급성장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 특히 골목 상권 침해 지적이 이유였습니다. 그는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으로 물러나며 카카오가 더 성숙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간 카카오는 CA 협의체를 통해 위기 관리를 강화합니다. 2024년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합니다. 검찰은 시세 조종을 주장, 범수는 무죄를 주장하며 법적 싸움을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 주가는 요동쳤고 범수의 보수는 상반기 7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언론은 카카오의 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별건 수사로 진실이 왜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은 범수에게 자유를 돌려줬습니다. 11월 분석 기사들은 카카오의 갈림길이라고 평가하며 그의 복귀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2026년 들어 범수의 행보가 활발해집니다. 1월 5일 이진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가 복귀의 미래전략 담당으로 합류합니다. 이는 범수의 복심으로 불리는 인물의 귀환으로 그룹 신사업 설계를 강화합니다. 콘텐츠 IP와 글로벌 확장 경험이 팬덤 사업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1월 15일 2년 만에 공식 행보로 경기 용인 카카오 AI 캠퍼스를 방문합니다. 신입 크루 교육 현장에서 AI 자동화와 실행력을 강조하며 직원들을 격려합니다. 사진 속 그의 미소는 건재함을 과시합니다. 업계는 김범수의 존재감이라고 평가합니다. 동시에 CA 협의체가 슬림화됩니다. 황태선 총괄대표가 그룹 인사 전략실장으로 이동하며 위기 관리에서 성장으로 기조 전환합니다. 이는 비용 절감과 공격적 성장을 위한 변화로 범수의 복귀 준비로 해석됩니다. 카카오는 AI 캠퍼스를 통해 신입 교육을 강화하며 미래 먹거리를 챙깁니다. 무죄 후 범수는 내부 미팅에서 지난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CA 협의체 축소는 그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김범수가 다시 판을 짜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2026년 1월 말 그는 성장으로 방향타를 바꾼다고 선언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암시합니다. 이 도전의 시기는 범수에게 반성의 시간이었어요. 논란 속에서도 그는 기술로 사회를 이롭게라는 철학을 지켰습니다. 현재 카카오는 AI와 블록체인으로 글로벌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김범수의 인생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마을에서 시작된 꿈은 이제 세상을 연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됐습니다. 그의 여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품어라.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펴주길 바랍니다. 오늘 밤도 김범수의 꿈처럼 당신의 성공이 선명해지길 기도합니다. 성공의 밤이었습니다. 굿나잇.